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첫 유튜브 내 책으로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벽달님 남수진 작가님이 적으신 책인데요. 저도 과거 20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 책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영어 너무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정 환경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그런데 또 주변에는 그 미국 친구가 계속 우리 이웃에 놀러를 왔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친구들이 영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들한테 막 어학연수 보내달라, 유학 보내달라 막 많이 쫄랐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혼자서 어렸을 때도 영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영어 책 같은 거 보고 막 줄줄 읽는 연습하고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게 되면서 학원을 끊었어요. 근데 영어는 워낙에 사람들 수요가 많으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에 수요가 별로 없고 남자들이 하는 말 같다고 하는 중국어는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상위 1%가 되는 길은 더 쉽겠지 하는 마음에 학원에서 중국어를 끊고 중국어를 전공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라는 책은 정말 단비와 같은 책이었어요. 저의 평소 어떤 지론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할까요? 그냥 외국어는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중요하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외국어를 환경에서 습득하고 싶었어요. 그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는데 저는 그거를 성인이 된 이후에 그걸 시도했죠. 그게 가장 좀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나의 그런 방법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마침 이 책에서 아이를 어떻게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며 키울 수 있을까를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이 책에서는 작가님이 그러셨어요. 작가님은 자기가 아이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시대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도. 저도 두 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그 육아 난이도 차이가 있는지는 와닿지 않지만 일단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들 키우기 힘들겠다. 아들 안 키워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키워서 힘든 부분이 다 다를 텐데 일단 사회적으로 아들들은 키우기 힘들다라는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수진 작가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적이 없었고 화를 낸 적도 없으시대요. 강의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책에 말씀하셨어요. 작가님은 인간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실망하고 좌절할 일은 적고 이에 반대로 감탄하고 기뻐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첫째에게 왜 이렇게 엄한가를 생각해보니까 첫째한테는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완벽한 아이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 첫째에게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하든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내뱉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런데 많은 육아서적이나 심리학서적에서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보고 싫은 점이 있는 것은 바로 나의 그 부분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라. 저는 사실 제가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지는 사실 잘 와닿지 않거든요. 물론 사랑해야겠지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랑하고 있나? 근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춰라. 아이에게 기대하지 마라.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게 개차반이다. 원래 이렇게 그, 저는 저희 아이 어릴 때 뭐라고 했냐면 모글리다. 너는 모글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우리 누구누구 모글리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책을 읽을 때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하루에 영어책 한 3권에서 5권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영상은 하루 한 2시간 정도 노출하는데 100% 영어 영상으로만 노출합니다. 이건 어릴 때일수록 주입시키기 쉽겠죠. 커서 누가 영어 영상을 저 같아도 10분도 안 봐요. 지겨워서. 이해가 안 돼서. 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와닿지 않아서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이들은 지금 그냥 백지 상태예요.
특히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백지 상태겠죠? 그 아이들에게 원래 영어에서는 원래 TV에서는 영어만 나오는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정도로 영어만 틀어놓고, 그리고 뭐 집이 TV가 안 틀어져 있는 조용한 순간에는 뭐 영어 CD 같은 거, 뭐 까유나 페파피그 같은 거 주구장창 틀어놓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네요. 저는 새벽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더도 말도 덜도 말고 10세 전까지만 영어 소리에 애를 많이 노출시켜 놓으면 10세 전에 이미 고3의 영어를 완성할 수 있다.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고3의 영어를 10세 전에 이미 완성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이가 그 이후 10세 이후에는 좀 더 다른 자기의 관심 분야 아니면 관심 과목에 더 치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새벽달님이 정말 중요한 일. 저 이거 지금 새벽달 헌정방송인가요? 어쨌든 육아 문제는 자기 아이에게 물어보라. 내 육아 문제에 대해서 옆집 엄마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아이가 요즘에 책을 안 읽는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고 옆집 엄마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한테 물어보라. 너는 어떨 때 책 읽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죠? 정답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남한테 물어봅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먼저 엄마의 힘든 점, 걱정거리들을 얘기하면서 아이와 서로 소통하는 방법,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쌓으라. 물론 이렇게 하면 서로 신뢰도를 쌓고 대화가 많아지면 나중에 사춘기에도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사춘기에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런 모습 상상이 사실 되긴 하는데 지금도 조금 그렇거든요. 상상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한테 우리 첫째랑 둘째한테 나의 기쁨, 슬픔, 후회 뭐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들려주면서 엄마도 이런 사람이다. 이런 감정들 아무런 필터링 없이 다 겪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어린 나이에 겪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고 커서도 겪게 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니 너무 당황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이가 깔깔거리면서 영어 영상물, 영어 챕터북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표 영어는 이미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목표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어릴 때 시작할수록 그 목적을 이루기가 쉽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다독과 글쓰기를 통해 생각과 언어를 날카롭게 하는 아이들은 머릿속 생각을 확장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하면 영상이 너무 심심하니까 이거라도 할까요? 네. 그리고 모국어 독서량이 많은 아이들은 큰 강점은 두꺼운 일단 영어를 시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두꺼운 영어 책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독, 영어뿐만 아니라 모국어의 다독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벽달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막연하게는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남편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좀 싫을 때도 있죠. 서로 가시 놓친 말 할 때 가시 놓친 건 뭡니까? 완전 심장에 대못 박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가끔 내 남편도 아기 때는 얼마나 귀여웠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갑자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물론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들을 바라볼 정신적 여유와 육체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 이런 모든 것들이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한 찰나에는 굉장히 아이를 예쁘게 바라본 적이 있으시겠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근데 큰애를 딱 보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닮았고 우리 남편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머니도 나처럼 이런 마음이었겠다. 뭐 환경이 괜찮았으면 나처럼 이런 마음이셨을 수도 있겠다. 일단 저희 어머니도 뭐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걸 못 이룬 세대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책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여기는 나와있지 않네요. 어쨌든 아이를 좀 예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심적인 부분도
많이 어루만져 줘요. 그래서 저도 크면서 육아를 하면서 저희 친정엄마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아, 우리 친정엄마는 이때 왜 이랬지? 아, 도대체 왜 이랬지? 나는 안 그런데 엄마는 왜 그랬지? 왜 내 기억 속에 우리 엄마는 나 혼내는 장면만 있지?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엄마한테 되게 싫은, 가슴에 못 박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근데 반대로 저는 그런 소리를 해서 뿜어냄으로써 어떤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게 좀 풀렸어요.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풀렸고. 그런데 이 책에서 작가분도 뭐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엄마만의 고통을 안고 혼자 외로웠다는 것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다. 이상하게 저는 이거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제일 가슴에 남았어요. 물론 새벽달님은 제가 유튜브 보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 새벽달님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결국은 엄마를 이해하게 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달님, 아, 저도 최근에 성당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마침 새벽달님도 종교가 있으시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점은 감정들을 수시로 청소할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저는 그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나만 잘 되고 싶어. 뭐 남한테 비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비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약간 허세적인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고, 이건 사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좀 기도를 하면서 나도 신에게 의지하고 힘든 순간이든 좋은 순간이든 좀 중심을 잡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새벽달님도 종교가 있으신데 그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말도, 아, 진짜 다녀야 되겠다. 성당을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만약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면 글쓰기를 추천하신다네요. 저도 한번 글쓰기를 해본 적 있는데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되고 좋아요. 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골치 아파했지? 하고 이렇게 글을 써서 내려가다 보면, 아, 사실은 이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서 그런 거구나. 결국은 나에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새벽달님은 아이가 잠든 새벽이나 아침에 영어 그림책을 필사로 빼곡하게 적고 낭독하고 녹음하고 이 녹음한 파일을 듣고 또 들었대요. 그러니까 늘 공부하는 엄마죠. 공부하면서 이 공부한 내용을 아이와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적이 있는데, 왜 나는 처음 보는 단어가 있으면 귀로 들으면 왜 이렇게 귀에 안 들리지? 눈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책에 마침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인은 외국어를 배울 때 귀가 아닌 눈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뭡니까? 귀로도 배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왜냐면은 언어마다 그 나름대로의 그 구조와 높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한국어라는 구조에 이미 짜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하다 보면 귀가 영어에 맞게 적응이 돼 있는 겁니다. 한국어든 영어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눈으로 글자를 보고 문장을 봐야지 그래서야 아하 하고 이해가 되지만, 문장 구조를 뜯어서 보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는 되는데 듣기나 말하기는 안 된다는 사람 많죠. 대표적으로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 보면 알겠는데, 이거 보면 분명히 아는 건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다. 근데 이건 뭐 낯선 말이 아니죠. 이건 보통 우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막상 외국인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이거 제가 굉장히 크게 그게 굉장히 도움받았던 건데, 영어 말하기 능력 그리고 영어 듣기 능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영어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문장의 벽돌을 쌓는 것. 말하려고 해도 내 입에 뭐 익어 있는 문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라는 말을 글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 입에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응시키는 겁니다. 먼저 영어 문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외우고자 하는 영어 교재가 있다든지 영어 그림책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필사를 해봅니다. 종이를 펴서 종이 오른쪽에 영어를 적고, 근데 그 영어를 쓸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영어 문장을 썼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그걸 번역한 문장을 내가 직접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는 눈으로 머리로 그거를 외우고요. 쓰면서. 그리고 필사가 끝나고 나면 이 영어 문장을 원어민 뺨칠 때까지 계속 How are you? 제일 처음엔 천천히 읽게 되겠죠.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다가 점점 속도가 나도 모르게 속도가 붙어요. 제가 중국어를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외국인 뺨칠 정도로 물론 발음에 연연해서 나 왜 발음이 왜 이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만약에 얽매이다 보면 진도가 잘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그 발음을 연습을 해서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원어민 뺨치게 유연하게 내 입장에서 유연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유연하게 읽은 내용을 녹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녹음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녹음을 사실 저는 하루 종일은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10분? 그 정도를 녹음을 들으면서 쉐도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해서 How are you라고 하면 그 문장을 따라서 계속 How are you 그 문장을 따라서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걸 쉐도잉이라고 합니다. 쉐도잉을 하고 이게 눈이 아니라 입이 그 쉐도잉 하면서 이 문장 자체를 외울 때까지 내가 이미 생각하기 전에 입이 먼저 떨어져서 말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 문장이 입에 있고 나면 필사 노트를 펼쳐서 한번 영작해 봅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원래 한국어 문장을 내가 적어놨었죠. 그거를 영어 문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한국어 문장만 보고 한국어에서 영어로 작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입에 이겼으니까 충분히 작문하기가 쉽겠죠. 물론 틀릴 수 있는데 이게 100%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1단계. 이 1단계를 충분히 거친다 하면 여기 새벽달님은 필사책으로 3권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요즘에 그림책으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걸로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한번 잘 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새벽달님 라이브 방송에서 여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 텍스트를 이제 영어 교재나 그림책이 아니라 영자신문, 연설문, 영어 말하기 대회 수상작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째로 외우는 거. 이게 바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소라고 하네요. 사설 한 번에 쑥 읽고 사실 제가 중국어를 했지만 이건 지금 제가 진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배경 지식이 있으면 사설을 읽고 약간 암기해서 그 내용을 뱉는데 좀 쉽겠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힘들겠죠. 내가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데 경제 사설을 읽고 그걸 요약해서 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접근성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선 추천한 방법은 신문, 연설문, 영어 말하기 대회 수상작을 한눈에 쓱 읽고 덮는다. 그리고는 기억나는 대로 외국어로 영어로 한번 말해본다. 한두 문장이라도 괜찮은데 제가 이걸 중국어로 해봤을 때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외우거나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 많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뇌로 한번 읽었던 내용을 더듬어 보는 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원문을 봤을 때 훨씬 기억이 쉽게 남습니다. 그리고 사설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쪼개서 읽고 사설을 통째로 외우는데 이때는 먼저 한 문단 외우고 첫 번째 문단 외우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외우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같이 엮어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외우는 거죠. 이걸 주 1회에서 2회에 걸쳐서 통째로 외우기. 그리고 3단계는 그냥 CNN 뉴스 들으면서 동시에 쉐도잉 하니까 CNN 뉴스 들으면서 중얼중얼 따라 말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듣기 능력은 어떻게 강화하면 좋을까요? 듣기 능력은 아무래도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듣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만만한 영어 소리를 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수준 높은 거. 나는 지금 ABCD 너무 심하죠. How are you? 왜 이렇게 영어에서 How are you가 많이 튀어나올까요? How are you? 정도 단계인데 갑자기 CNN 뉴스 틀어놓고 끊임없이 듣는다고 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만만한 영어 소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반복 내지는 다양한 내용을 많이 해서 듣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직접 소리내서 읽고 녹음을 하는 것. 그리고 설거지하거나 집안일 하면서 그 녹음한 내용을 듣는 거죠. 이 작가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편한 그리고 들었을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목소리가 바로 내 목소리. 아이러니하죠. 전 지금 이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나서 제 목소리 듣는 게 약간 걱정되는데 어쨌든 그걸 녹음해서 듣는 게 굉장히 듣기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자막이 있는 영미권 드라마 무한 시청하기. 끊임없이 보면서 자막을 읽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자막을 읽는 속도, 그러니까 읽기 속도가 좀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리고 3단계로는 팟캐스트, 관련된 팟캐스트 같은 거, 영어 듣기 팟캐스트 읽는 것. 이런 과정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지금 1부였고요. 2부는 내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시청은 아니고 하여튼 감사합니다.